안녕하세요. 솔로몬TV 손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영상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또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일전에 그 성형외과 의사회 징계 요청 사건도 있고, 또 그거 말고도 이제는 저한테 진짜 다방면에서 공격들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성형 카페에서 저를 막 비방하는, 아마 병원 관계자로 추정되는 원장님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런 글들도 되게 많이 오고요. 인신공격도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검찰 조사도 조심해라, 세무조사 조심해라, 이런 협박성 그런 댓글도 막 쓰시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 제가 의료 소송만 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사건들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도 처리하다 보니까 영상 업로드가 좀 늦어지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또 영상으로 뵙게 됐으니까 또 오늘 영상도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주로 성형외과 원장님들께서 보셨으면 하는 그런 내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인터넷에 후기들을 올리잖아요. 그래서 그 후기를 올리는 환자들, 그런 고객들 어떻게 고소할 것인가, 아니면 또 고소하기 전에 뭘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런 내용을 할 건데요.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다 보면 어떤 경우가 고소가 통하고 또 어떤 경우에 명예훼손 업무방해가 적용이 되는지를 좀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무분별한 고소를 막았으면 해서 하는 말씀이고, 환자분들도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이 정도까지는 명예훼손이 안 되는구나, 이러면 명예훼손이 되는구나 라는 걸 참고하실 수 있으니까 병원 측이나 의료기관 측이나 환자분들 측에도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일 것 같아서 준비를 했어요.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아서 제가 영상으로 이번에 또 준비해봤습니다. 특별히 성형외과 원장님들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명예훼손 범죄는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올려서 후기를 올리는 거는 이제 후자가 될 건데, 주로 이제 두 번째 거 후자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죠. 물론 1인 시위를 한다고 하면 형법상 명예훼손도 검토가 될 건데요. 오늘 이 명예훼손이 성립할 것인지 성립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명예훼손 고소 일단 포기하시고 환자랑 합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뒤로 쭉 말씀을 드릴 건데요. 명예훼손 업무방해 성립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주로 저는 대부분 제 의뢰인들은 명예훼손 고소 당했어도 대부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받아가지고 제가 벌금 받은 케이스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면 어떤 정도의 기준점이 좀 생길 거니까 검찰청에서 또는 검사 또는 경찰들이 어떻게 평가를 내렸는지를 보여드릴 테니까 보시면 좋을 텐데, 정말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성립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합의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후폭풍이 큽니다. 첫 번째로는 고소를 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만약에 환자가 병원이 나를 고소했다, 환자가 정말로 나쁜 환자였어요. 그래도 병원이 나를 고소했다라고 인터넷에 또 글을 올리면 병원의 평판이 낮아지고요. 우리 원장님들 마케팅 비용 진짜 많이 들이잖아요. 제가 최근에도 지난달에 병원과 어떤 마케팅 업체 간에 좀 큰 거래, 그 계약서 검토를 했었는데 마케팅 비용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환자분이 글을 몇 군데에다 쓰시면 그 마케팅 비용이 다 물거품이 되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무혐의가 받을 가능성이 크고, 무혐의 받게 돼서 병원이 나를 고소해서 무혐의 받았다라는 거, 그거 서류 들고 1인 시위라도 병원 앞에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환자를 억지로 고소해버린 그런 파렴치한한 그런 의사가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잘 달래서 합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보험 처리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환자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사실 적시에 의한 것인지 의견 표명인지를 조금 구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법리적으로 좀 모호하기 때문에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판례를 한번 드려볼게요. 자, 명예훼손과 모욕죄 표현은 구분해서 다뤄져야 되고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민주국가에서는 이런 개인의 의견들이 굉장히 최대한 보호돼야 되고, 그건 헌법상 권리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경우에 표현의 자유로 얻어지는 가치와 인격권의 보호에 의하여 달성되는 가치를 비교 형량해야 된다. 물론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의견 표명, 단순히 의견 표명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요. 내가 어디 김밥집 가서 이 김밥이 좀 맛없는 것 같다, 좀 불친절하다 이런 거를 인터넷에 또 올렸다 그래서 이건 명예훼손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사실 적시가 아니니까요. 자기 의견 표명이니까. 근데 예를 들면 그 김밥은 뭐 아주 안 좋은 중국산 재료를 쓴다거나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허위 사실인 거, 뭐 거기는 뭐 음식을 재활용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적시를 해야지 명예훼손이 성립이 돼요. 근데 대부분 요즘 환자분들이 의견 표명으로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게 명예훼손이 성립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명예훼손이 사실 적시인지 또는 의견 표명으로 이루어진 건지를 먼저 판단을 하고 명예훼손 고소를 하셔야 될 겁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셔가지고 상담을 할 때 이런 거 하나하나까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여기다 앉혀놓고 의료인 앉혀놓고 협법 강의를 할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뭐 기준이 되겠죠. 의견 표명이 대부분인 그런 글이라고 하면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비방 목적이 분명하다 그러면 명예훼손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욕설을 엄청 쓴다거나 아니면 말도 안 되는 그런 비방 목적으로 여러 가지 뭐 비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방의 목적이라는 게 굉장히 조금 뭐랄까 모호한 개념일 때도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어떤 시사건을 보면 여기 내용을 보면요, 심지어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 환자분이 일단은 이분이 글을 엄청 많이 써가지고 제가 이 조사를 받을 때도 수사관은 자기 생각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아이고 한번 보시죠라고 말씀을 드렸던데 환자분이 글도 엄청 많이 썼었고 여기 보면 목돈 챙겨서 한번 날릴 것 같아요 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불기소 이유 결정문에도 보면 이게 공공의 이익도 아니고 비방의 목적으로 의할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게 극히 일부니까 이걸 가지고 명예훼손죄를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게다가 이건 사실의 적시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추측에 따른 거기 때문에 무혐의다. 이렇게 결과를 내렸던 케이스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방 목적이 있다 없다 같은 경우도 좀 잘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엄청 욕설이 되어 있거나 굉장히 처음부터 끝까지 병원에 대한 비난만 되어 있다. 그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고소를 할 수 있을 거고, 다만 우리 원장님들이 고소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본인 판단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 원장님들은 의사 선생님이지 변호사나 경찰관이 아니니까 반드시 변호사 조언을 얻어가지고 이 고소를 했을 때 그 가해자가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을 받아보시고 조언을 받아보신 다음에 정리하시길 바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 저런 내용 그래서 뭐 조금 나쁜 내용들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라고 해서 글을 올린 사람을 고소하려고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공익 목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비방 목적이 있는 그런 글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 글 자체가 공익적인 목적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타인에게 어떤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도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러면 위법성이 조합돼서 무혐의를 받게 됩니다. 네, 뭐 그런 케이스도 또 다른 케이스가 이렇게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려보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사건인데요. 자, 피해자의 게시물 등 작성 행위는 일부 감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소비자들 간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혐의다. 이렇게 되어서 이 사건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기소 결정을 받게 되었죠. 자, 여기 우리 제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주 엄격하게 명예훼손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원장님들께서도 업무상 과실치상 또는 의료법 위반으로 고소당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앞서 영상들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원장님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막 엄청 엄격하게 판단을 합니다. 고소당했다 그래가지고 그 업과상으로 그 과실치상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마찬가지로 명예훼손도 이게 만약에 벌금을 받게 되면 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사람이 범죄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수사기관에서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변호사 조력을 받아서 심사숙고해 보신 다음에 환자분들 고소를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대한 그 고소에 대한 부분들은 이 정도로 영상을 준비하고 이것 말고도
한 가지 더. 그러면 뭐 형사고소는 그럼 놔두고 환자를 상대로 업무방해로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는 건 어떤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드릴게요. 환자를 고소하는 경우도 있고 아예 변호사를 선임해서 내가 이 환자분이 뭐 1인 시위하거나 아니면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여기 판례랑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업무방해라는 건 기본적으로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위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켜서 이를 이용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판례는 인터넷 자유 게시판에 실제의 객관적인 사실을 게재하는 행위는 설령 그로 인해서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된다 하더라도 여기 위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고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는 없는 것으로 봐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던 케이스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영업적인 손실을 봤다라는 것에 대해서 판례는 또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성형외과 의원의 영업소득은 병원들 간의 경쟁이나 경제 및 사회 상황 등 여러 가지 외적 요인에 의해서 좌우된다 할 것이어서 투자 대비 매출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그 차익을 피고의 불법행위로 말미암은 영업손해라고 추산할 수는 없다. 그래서 환자가 조금 불법행위나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환자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거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경제 및 사회 상황들. 사실은 지금 우리 환자가 시위를 하거나 인터넷에 글을 써서 매출이 줄었는지 아니면 코로나로 손님이 줄어들어서 매출이 줄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매출이 줄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사정만으로는 환자한테 그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게 우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환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할 때에도 우리 원장님들께서 굉장히 심사숙고해야 된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적어도 제 의뢰인들, 정말로 수백 명의 제 의뢰인들 중에는 명예훼손으로 병원으로부터 고소를 당해서 벌금을 내신 분이 아직까지는 지금 2021년 5월 28일 현재까지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어요. 네, 원장님들 단 한 명도 없다니까요. 막 욕설이나 엄청난 비방 목적이 있는 글이 아니면요 명예훼손이 성립을 하지가 않아요. 자, 그 예들을 너무나 많이 있는데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 남부지방 검찰청 사건입니다. 이 검찰 사건 번호 말씀드릴게요. 이 사건 번호가 2020현재 최근 사건이죠. 356595 사건입니다. 환자분 이름은 가리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결론은 불기소 결정이 났어요. 무혐의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 명예훼손 관련해서 뭐 마포구에 있는 이 병원이었어요. 근데 이 병원이 특정이 별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게 성형 카페에 올린 글이기 때문에 막 무작정 막 무분별하게 막 퍼지지 않았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환자분이 쓴 글은 주로 자신의 어떤 하소연, 부작용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에 이걸 비방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진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게다가 댓글 브로커를 조심해라. 내가 이 병원 가기 전에는 약간 그런 브로커 문제가 좀 있었으니까 여러분들 조심하세요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런 글로 인해서 막 거기가 댓글 브로커 고용했다라는 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만큼 엄청난 가해 행위도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또 업무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자분 병원에 가실 때 제가 동행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고성을 지르거나 집기를 던지지도 않았고요. 여기 또 뭐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를 보더라도 업무방해 혐의는 없는 걸로 보여진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명예훼손, 업무방해가 혐의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마쳤던 사건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더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사건 말씀드려볼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댓글이랑 인터넷 게시글을 많이 쓰셨던 분입니다. 여기 보면 2번, 3번, 6번, 7번, 18번 엄청 30번까지 막 썼던 분인데요. 여기 보면 이거는 피해자가 특정되기 없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의견 표명이지 대부분 사실적시가 아니었다. 그 다음에 과격한 표현이 좀 있긴 하지만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적 평가가, 그 의사 선생님의 사회적 평가가 일부 저하될 수 있지만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다. 그래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이거는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다. 그래서 무혐의다 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서울 북부지방검찰청 사건이었고요. 자, 그리고 또 이건 서울중앙지검 사건입니다. 이거는 지난주에 불기소 결정 받았던 겁니다. 자, 피의자가 적시한 내용이 다소 과장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체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 여기도 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을 표출한 것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허위 인식이나 명예훼손 고의는 없다. 자, 그리고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1인 시위를 함으로써, 자, 이분은 1인 시위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피켓 내용이 조금 과장된 건 있지만 허위사실이 아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면 유괴가 아니니까 업무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불기소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써있는 문구 자체만으로 비방할 고의, 비방할 목적으로 인정되긴 어렵다 해가지고 이 환자분도 무혐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자, 지금 제가 몇 개 했나요? 네, 너무 사례가 많은데요. 한 가지 더. 춘천지방검찰청 사건입니다. 이분도 인터넷에 글을 썼던 분이에요. 자, 이 인터넷 게시글을 보면 이 카페가 성형 보정용 카페니까 굉장히 유사한 글들이 많고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던 거고,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성형수술 관련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한테 한정된다. 이 글을 보는 독자들이. 자, 그래서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따랐을 때 부수적으로 뭐 약간 거기에 수반되는 다른 목적이나 비방할 목적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라고 딱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무혐의다라고 했던 사건입니다. 자, 뭐 계속 할까요? 엄청 많습니다. 이게 어젯밤에도 치과 사건 해가지고 무혐의 받았다는 분도 계시고요. 뭐 안산 경찰서에서 무혐의 받았다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사건 번호 같은 건 다 올려둘 테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병원으로부터 고소당해서 경찰이 와라고 했을 때 하나, 둘, 셋, 넷 오늘 말씀드렸던 이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해서 경찰관한테 설명을 해드리고요. 글을 200개, 300개를 썼어도 무혐의를 받으시는 분도 많으니까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다 그렇게 설명을 좀 드렸고, 마찬가지로 성형외과 원장님들도 제 영상을 보시고 지금 기준을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님들, 북부지검의 검사님들, 뭐 춘천지방검찰청의 검사님들이 왜 명예훼손이 안 되는지 이렇게 설명을 해두고 계시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 좀 부탁드리건데 되도록이면 환자분들이랑 합의하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고, 너무 환자분들 고소한다 그래서 원장님들한테 득될 게 별로 없습니다. 병원 이미지만 나빠지니까 꼭 명심하시고, 또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업무방해 판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법리 이런 경우도 심사숙고해 보신 다음에 진행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영상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또 다음에는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좀 더 노력해서 자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소리 높여 변호하겠습니다. 손오먼TV 손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